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유난히 빨리 잠들어가지고 새벽에 좀 빨리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상도 좀 빨리 만들고 기사도 좀 전반적으로 빨리 많이 훑어봤는데 간밤에 좀 이상현상, 기현상이 있었어요. 미국 그 성장률이 발표가 됐고 성장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급반등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달러 인덱스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현재 와중이에요.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고 가상 자산만 지금 디커플링으로 이렇다 할 퍼포먼스를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배제하고 자 거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디테일한 건 이제 영상에 들어가서 이제 언급 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는 달러가 고공행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을 다 버리고 주식을 다 버리고 달러를 사서 모아야 되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1년을 토탈로 봤을 때, 1년 흐름으로 봤을 때, 상반기는 달러가 고공행진, 전강이고, 후반기로 갈수록,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도 뉴 노멀로 기이한 현상이 지금 금융시장 전반에 흐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달러가 근데 물론, 공중파 미디어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미디어에서는 이제 달러를 사서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마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어쨌건 혼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찰리님 늘 감사드려요. 저는 2년째 비트 1, 이더 6, 이클 100, WRX 1000, 클레이튼 1000 이렇게 보유 중인데 클레이튼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에요라고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클레이튼 왜 고민하시나요? 괜찮은 코인인데. 클레이튼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 앞으로 추매를 한다고 하셔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괜찮은 코인이에요. 클레이라는 코인이.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요 근래 방송에서 이제 연이어서 빌 게이츠하고 이제 지금 팬데믹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매크로로 다음 팬데믹을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아마 아니면 각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한편으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팬데믹이 어느 시기에 도래를 한다면 금융시장이 됐든 가상자산 시장이 됐든 엄청난 충격의 여파가 올 수 있다라고 저 이제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분이 신간을 출간을 하는 게 5월 3일 날 그 책이 나와요. 책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언급을 드릴 건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다음 팬데믹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거를 그냥 흘러 넘기면 분명히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자영업 하셔가지고 지난 3년 동안 힘들게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 좀 다리 뻗고 좀 마음 안심에 좀 안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 많이 가지실 텐데 제가 찬물을 끼얹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2030년 쪽으로 가면서 이제 많은 아마 변화들이 생길 거예요. 유럽에도 그렇고 유로화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 여론은 마크롱 대통령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린 르펜이란 그분한테 우호적이게 민심이 형성된 것도 분명 아니고 극우 성향이 되게 강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내력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분이 그렇게 하셨대요. 2027년의 대선은 이기겠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이번에 좀 투표율이 더 올라갔죠. 지지율이 올라갔죠. 그럼 다음에는 분명히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유럽 내에서도. 근데 이거랑 가상자산 시장의 큰 패러다임 어떤 그런 거랑 같이 축으로 보시면 어떤 명목화폐의 큰 어떤 그 변화의 시점이 점진적으로 계속 크게 다가온다는 거를 아마 인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중국은 봉쇄돼 있어요. 봉쇄가 언제 풀릴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상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위적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팬데믹이란 자체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실 인위적으로
저는 막 누군가 조절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중국은 아직까지도 지금 인도로 3차 산업이 전부 다가 넘어가지 않은 현재 상황인데, 세계의 공장인데 중국을 폐쇄했다? 중국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건 당연하죠.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제가 종식이라고 거의 종식 가까이 왔다라고 언급드리는 게,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 위주로 해서 우크라이나 어떤 그 항구 도시들 있죠. 거기를 거의 다 지금 러시아가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언제까지 질질 끌진 모르겠지만 중국 봉쇄령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도 마찬가지, 이 분기가 6월달 이내에는 아마 분명히 그 선이 그어질 거예요. 예. 그것에 따라서 하반기 금융시장에 어떤 그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올 거고, 가상자산 시장이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미국, 중국, 인도에 큰 어떤 그 변화가 분명히 올 거다. 자,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 마스크 해제한다라는 얘기가 아마 돌 텐데, 자, 보세요. 마스크는 해제하고 실내에서 식음료는 섭취를 하는데, 병은 지금 확진자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색안경을 안 끼고 볼래야 안 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새 정부 5월 하순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 근데 아니죠. 다음 주부터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많은 전문가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 이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빌 게이츠가 시기는 분명히 얘기를 안 하지만 다음 팬데믹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미디어에서 계속 어느 정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리 암시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가을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 인력 확보 대책, 어르신 요양시설, 보호 대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감염 예방 지원 방안도 한 달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벌써서부터 지금 할까요? 가을 겨울철. 그래서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때 시점이 중간선거 있을 때예요. 예, 요때가 11월 달이니까 중간선거. 그래서 중간선거 이전에 날씨가 좀 차가워지기 전에 어느 정도 대피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같이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거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시 2%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장투를 해야 되는데 왜 때가 되면 팔아야 되냐, 급등하면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급등이 오면 급락이 온다. 급등이 오면 급락이 오는데 왜 안 팔아요? 당연히 팔아야죠. 2년 동안 하락 횡보장인데 상승장은 단 3, 4개월이에요. 그러면 단 3, 4개월 동안에 그냥 또 그럼 기다리면 또 이게 몇 년 동안 또 이럴 텐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급등이 오면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급등이 오면 급락이 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20만 원 가까이 거의 찍었다가 그 다음에 급락을 하고 지금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락 횡보를 했는데 2%? 2% 안에 드는 거 중요하죠. 근데 죽을 때까지 홀딩? 단기간 급등을 하면 폭락을 반드시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폭등했던 게 아니면 더더욱 그래요. 호재가 있는 상황이면 뭐 그나마 계단식 상승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폭등을 한다? 이러면 그죠. 아무리 장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을 이거를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는데,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제가 댓글 보니까 왜 일관성이 없냐, 왜 팔아야 되냐. 근데 폭등을 하면 당연히 팔아야죠. 그리고 최근 미국 성장률이 여기 나왔어요. 역성장했어요. 원래 자,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1%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1.4%.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하기에 상당히 지금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1.4%의 역성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거대 반등을 했다는 거,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지금 현재 상황이란. 그래서 이렇다고 그래서 뭐 폭락장이 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한다는 자체가 되게 그것도 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월가에서도 미국이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이날 이 같은 통계 발표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개장 초에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대변한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년간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3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다만 도이치뱅크가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에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도 시점을 한 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도이치뱅크하고 비슷하게. 자, 그리고 자, BTC PL이 이제 했던 말하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어떤 그게 차트에 이제 대입돼 있는 건데, 저는 어쨌건 올 10월 달,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 요때쯤 있죠. 요때쯤. 여름 상승장. 그때쯤이 피크가 찍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BTC PL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네요. 예, 여기 보면은 7월 달 넘어서 10월 달 그 중간 지점에 더블탑을 찍고 쭉 하락을 할 거야. 거의 반동가리가 날 거야. 실제로 이만큼 갈지 아니면 6만 달러 선 아니면 뭐 6만 몇천 달러 선까지 갈진 모르죠. 예, 이 정확한 지점은 모르죠. 그러나 거대 급등이 오고 너도 나도 막 코인 투자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외칠 때 분명히 어느 정도의 많은 부분을 아마 익절은 아마 분명히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지금은 세금에 관해서 그리고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XRP에 관한 어떠한 지금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왔을 땐 이미 제도권 수용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겠죠. 그럼 주식시장 같이 변해버렸을 거고, 그러기 전에 아마 마지막 장난치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역성장이 발표가 되는데,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도 거침없이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주식시장도 거의 뭐 2%대, 3%대 예, 계속 상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것으로 이번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